일본의 엔화 가치가 폭락하며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조금 색다른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것이 뭔지 아시나요? 플로피 디스크라고 하여 흔히 디스켓이라 불리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사용했던 컴퓨터 외부 기억 장치 중의 하나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어서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은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플로피 디스크를 일본은 관공서 등에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플로피 디스크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고노다로 일본 디지털 담당 장관이 지난달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관공서 등에서 행정 절차 시에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요즘 보이지도 않는 유물이 된 플로피 디스크의 사용을 없애겠다는 일본은 이제서야 디지털 후진국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2년 현재 일본에서는 행정 절차에서 플로피 디스크나 CD롬 같은 구식 기록 매체들을 통해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법령이 1900개나 존재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카세트 테이프를 이용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이제 구하기 어려운 플로피 디스크를 구입하려고 애쓰는 일도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행정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로 판단해 클라우드 등 온라인 수단으로 행정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정부는 방침을 올해 안으로 정리해 각 부처에 대응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 플로피 디스크의 생산은 1971년 IBM이 최초로 개발한 후 시대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2000년대 들어서 사라진 유물과 같은 컴퓨터 외부 장치입니다. 일본 업체들도 플로피 디스크 생산을 중단한 상태여서 인터넷상에서는 이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거나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일본의 행정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IT 후진국이 되는 것이다. 상황에 맞춰 변혁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쓴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 전역이 지진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기상청의 타바타시냐 지진 해일 감시 과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모습은 나라 안팎을 놀라게 했습니다. 타바타 과장이 가리킨 모니터 브리핑 자료를 출력한 A4 용지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타바타 과장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브리핑을 이어갔고 그가 다음이라 주문하자 손가락이 등장해 다음 장으로 넘기는 장면도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해당 장면을 본 한국 네티즌들은 아날로그적이다라고 반응했는데요. 한 네티즌은 컴퓨터로 작업한 파일을 그대로 모니터에 띄우면 더 편한 거 아니냐? 왜 굳이 프린트를 한 거냐라고 의문했습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는데요. 일본에 거주 중인 한 네티즌은 일본은 사무실에서 아직도 팩스, 유선전화를 쓴다. 동사무소에서도 서류로 모든 일을 한다.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나라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인터넷보다는 팩스를, 전자결제보다는 도장 날인을 우선시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집계도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전자문서 대신 수기로 작성해 팩스로 집계하다 보니 누락과 중복이 속출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재난지원금도 우편 신청을 받고 일일이 개인정보를 확인하느라 지급까지 반년이나 걸리는 실정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흔한 터치패드나 키오스크를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올해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평가 대상 63개국 중 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 2천만 명 이상의 국가에서는 미국에 이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63개국 중 29위, 2천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서는 27개국 중 26위로 거의 꼴등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아날로그적 인프라로 유지되는 사회 시스템은 국가 차원의 위기 대응을 어렵게 합니다. 또한 IT 강국인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선진국이라 불리며 일본보다 5년 이상 앞서 있다는 말에 일본인들은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할 때 먼저 교통체증을 겪은 미국인들이 수도 고속도로를 3차선이나 4차선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 개최에 맞출 수 없다며 2차선으로 만들었죠. 그 후 58년 동안 물류 장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인터넷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면 진지하게 받아들여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배우고 더 나은 인터넷 사회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일본은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제도, 기술을 모방해 도입함으로써 성장한 나라였다. 옛날에는 중국에서, 그 후에는 서양에서,
그러나 선진국이 되자마자 자존심이 높아졌는지 남의 나라를 모방하지 않고 쇠퇴하고만 있다. 다시 다른 나라를 보고 배워야 한다. 이 기사를 보고도 한국으로부터 배우는 건 죽어도 싫다 하는 사람이 일본에 많을 것이다. 초심을 잃으면 나라는 무너진다. 정말 유감스럽다. 인터넷 사회가 반드시 좋은 사회는 아닌 것 같다. 중국이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그건 도시 지역에 한정된 것이고 한국은 잘 모르겠다. 한국과 중국 국민은 만족하고 있을까? 옛날에 비해 지금의 일본은 사치스럽고 물건이 넘친다. 지금의 생활에 불만이 없고 이대로만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걸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비타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